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NFL 2024년 시즌 스케줄이 공개되었다는 점인데요. 개막전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간의 컨퍼런스 챔피언십 리매치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 1주차 썬데이 나잇 풋볼은 이 LA 램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간에 이제 제러드 고프, 매튜 스태포드 이 복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친정팀과의 대결을 펼치면서 이 복수전을 경험하고, 또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로는 뉴욕 제츠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스케줄이 공개되면은 먼저 뭐 프라임타임 게임 배정이나 또는 뭐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뭐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나 아니면 이 프라임타임 경기들의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시즌의 이런 방향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은 사실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뭐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의 뭐 가장 빡센 팀,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가장 쉬운 팀, 뭐 뉴올리언 세인츠.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스케줄의 강함은 작년 시즌을 토대로 이게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팀은 작년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팀이 상대하는 팀들도 작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뭐 작년의 결과만으로 스케줄의 강함을 미리 뭐 판단하고 그것을 뭐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과대평가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이라는 요소 자체가. 오히려 저는 요새는 이제 국제 경기가 NFL 입장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런던에 가고 뭐 독일에 가고 뭐 멕시코에 가고 이제는 뭐 브라질까지 가고, 이 국제 경기의 요소가 굉장히 많고 선수들이 굉장히 더 긴 비행 시간을 경험해야 되고 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경기를 펼쳐야 하고, 더욱더 뭐 시차도 달라지고 그러한 것들을 겪어야 되고, 또 휴식 시간도 뭐 바이윅도 뭐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뭐 비행 시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뭐 3일 쉬고 바로 경기를 뛰어야 하는 뭐 상황도 벌어지고, 오히려 이 국제전에 대한 요소가 더욱더 과소평가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뭐 시즌을 예측함에 있어서 더욱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당장 시즌이 진행되기 전이나 또는 뭐 시즌 중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따질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뭐 시즌이 시작하기 4달 전인 현재로서 우리가 단순 이 스케줄 릴리즈만 보고서 뭐 이렇게 뭐 평가하고 뭐 이러한 요소는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어요. 뭐 프라임타임 경기도 뭐 많이 배정받은 팀이 사실 뭐 인기가 많고 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배정을 받았지만, 그것은 또 작년 시즌이나 그러한 뭐 역사를 토대로 뭐 산정이 된 것이고, 다가올 이번 시즌 그 해당되는 팀들이 어떤 뭐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뭐 뉴욕 제츠의 경우에도 작년에도 많은 프라임타임 경기 배정을 받았지만 에런 러저스가 단 1주차 만에 뭐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뉴욕 제츠가 나오는 프라임타임 경기, 우리는 잭 윌슨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진짜 한숨만 쉬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계속해서 다른 팀들도 펼쳐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러한 요소가 뭐 과소평가됐고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데서 그냥 그치고요.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드래프트가 끝이 나고 사실 바로 언급을 드렸어야 하지만, 이 신인왕 배팅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열렸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인왕으로서 이 오펜스 루키 오브 더 이어의 가장 큰 이제 1순위는 바로 시카고 베어스의 케일러 윌리엄스고요. 뭐 2순위부터는 마빈 해리슨 주니어, 뭐 제이든 다니엘스 3등, JJ 메카시가 4등, 그리고 뭐 말릭 네이버스가 5등, 드레이크 메이 6등, 자비에르 월시 7등, 뭐 롬 오든제, 그리고 키언 컬먼,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 그리고 보 닉스까지 뭐 루키 오브 더 이어 오즈의 이러한 상황들을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오펜스 신인왕에 있어서는 같은 팀에 있는 선수, 특히 뭐 시카고 베어스는 케일런 윌리엄스가 1순위고 그 다음에 8순위로 롬 오둔제라는 와이드 리시버가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롬 오둔제라는 리시버가 물론 뛰어난 선수로 뭐 좋은 뭐 활약을 펼칠 수 있겠지만 롬 오둔제를 사실 픽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오둔제라는 리시버가 뭐 잘하고 뭐 푸카 나쿠아나 뭐 오비제이나 이러한 뭐 자말 체이스나 이러한 활약을 펼친다면 그 스탯은 곧바로 케일런 윌리엄스에게 사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쿼터백과 리시버 둘 중에 뭐 루키 오브 더 이어 누구를 뽑느냐? 그럼 당연히 쿼터백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롬 오둔제를 미리 이 신인왕으로 픽하는 것은 오히려 이 케일런 윌리엄스를 픽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신인왕을 사실 미리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이 스냅이에요. 이 선수가 적어도 뭐 시즌의 50%의 경기의 50%의 스냅은 최소한 소화를 해야지 이 선수가 활약할 요소가 더욱더 많아지고 이 선수가 좋은 스탯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 신인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순위에 있는 뭐 JJ 메카시의 경우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뭐 JJ 메카시가 뭐 1주차 만에 뭐 선발로서 주전으로서 사실 활약을 펼칠 것은 사실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드레이크 메이까지 마찬가지예요. 6등으로 현재 드레이크 메이가 있는데 사실 1주차 뉴잉글랜드의 스타터는 이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쿼터백이 될 것이고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주전 쿼터백은 샘 다널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냅 카운트를 결국 나눠서 뛰어야 하는 선수를 생각한다면 JJ 메카시나 데레크 메이나 사실 이 선수들을 신인왕으로 뽑는 것은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겠죠. 오히려 뭐 케일런 윌리엄스라든지 아니면 워싱턴 커맨더스는 현재 이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을 이제 시애틀 시옥스로 트레이드하였고 제이든 다니엘스를 뽑으면서 오케이 제이든 다니엘스 너는 우리 팀의 1주차 주전 쿼터백이다 라는 것을 사실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즉 이러한 스냅을 더욱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크호스라면 저는 덴버 브론코스의 보닉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덴버가 현재 쿼터백 룸이 물론 그 레이더스로부터 왔었던 제러 스타뎀이 있긴 하지만 보닉스라는 쿼터백은 이 드래프트된 쿼터백들 중에 가장 이 경험도 많고 뭐 나이도 많고 그리고 준비된 쿼터백이라고 평가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로또를 원한다면 저는 보닉스를 선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디펜스 루키 오브 더 이어의 경우에는 1등 댈러스 터너, 2등 뭐 라이타우 라투 인디애나 콜츠의 에즈러셔죠. 그리고 뭐 제러드 벌스, 뭐 큐넌 미첼, 테리언 아놀드, 바이런 머피, 참 로빈슨, 페이튼 윌슨, 쿠펄 드진, 네이트 위긴스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투가 어쨌든 건강만 하다면 이 엣지러셔는 가장 준비된 엣지러셔입니다. 가장 준비된 디펜스 플레이어예요. 뭐 건강만 하고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의 현재 엣지러셔 뎁스를 생각한다면 이 선수는 충분히 뭐 최소한의 50% 이상의 스냅은 기록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투의 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뭐 댈러스 터너나 뭐 제러드 벌스 이러한 엣지러셔들은 분명 물론 좋은 선수이고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스냅 카운트라는 측면에서는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 뎁스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또는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뭐 테리언 아놀드 뭐 코너백들을 뽑았지만 오프시즌에 분명히 코너백들을 영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경쟁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봐야 하겠죠.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뭐 퀴넌 미첼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을 가졌지만 당장에 데리우스 슬레이, 뭐 제임스 브래드버리 이들의 코너백들, 베테랑 코너백들이 현재 건재히 팀에 있기 때문에 뭐 스냅 카운트라는 측면에서 과연 뭐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 배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파워랭킹 전체 32등의 팀은 바로 캐롤라이나 팬터스입니다. 팬터스는 작년에도 실제로 32등을 기록한 팀으로서 시카고 베어스에게 드래프트 전체 1픽을 넘겨주기도 하였죠. 그렇게 이 작년도 꼴찌 팀이 사실 굉장히 큰 오프시즌의 반전을 무브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다음 해에도 파워랭킹에서 32등으로 꼽히는 것은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분명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이 이번 오프시즌 본인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 과연 이 팀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 내세울 점이 특히나 더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에 이번 파워랭킹에서조차 꼴찌를 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이번 오프시즌 이들의 오펜스를 보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가했어요. 작년 시즌 이 브라이스 영이라는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예상되는 이 쿼터백을 전체 1픽으로 시카고 베어스에게 어마어마한 이 드래프트 픽을 주면서 이 선수를 뽑았지만 브라이스 영을 둘러싼 이들의 오라인, 이들의 리시버, 타이트엔드 모두가 다 엉망이었고 플레이 콜러까지 모두 엉망이었고 브라이스 영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버스트다, 망했다, 브라이스 영 뽑은 것은 진짜 망했다, 키도 작은 이 쿼터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러한 조롱을 받기까지 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어쨌든 극복해내고 같이 브라이스 영과 성장하기 위해서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리시버로서는 디언테 존슨,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로부터 트레이드를 해왔고 또 드래프트에서는 자비에르 르겟 루키 리시버를 뽑았고 러닝백에 조나단 브룩스까지 추가하면서 어쨌든 브라이스 영을 위한 이 오펜스 웨펀들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FA에서는 이들의 가드 포지션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들의 디펜스 브라이언 번스나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또 라인베커로 이 루브, 이 워싱턴 커맨더스가 떠났죠. 이러한 핵심 선수들이 반대로 팀을 떠나면서 디펜스의 뎁스는 굉장히 더욱더 얇아졌고 또 오펜스가 분명히 보완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브라이스 영이 확실하게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이 팀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가 과연 애틀란타보다 템파베이보다 뉴올리언스보다 더욱더 뛰어날 것이냐라는 물음에 있어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워랭킹에서 꼴찌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이번 시즌 이 오프 시즌에 오펜스에 대해서 거의 올인을 했다시피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번 시즌의 목표는 물론 매 팀들의 시즌 목표는 당연히 슈퍼볼 우승이 되겠지만 어쨌든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한다면 좀 만족해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했으니까요. 작년 시즌 브라이스 영이 실패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리시버가 부족했고 라인이 잘 지켜주지 못했고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이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가진 자질과 상관없이 본인만의 오펜스를 강요하고 이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쿼터백과 스킨핏에 있어서의 그런 불화음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학 시절에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보여주었던 것은 굉장히 간결한 오펜스의 컨셉에서 RPO나 이러한 것들로 유명한 이 스티브 사르키시안이나 이러한 알라바마, 빌 오브라이언 이러한 코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러한 간단한 오펜스 스킴 하에서 이 본인이 가진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때때로 보여주는, 좀
본인에게 쉽고 자유적인 그러한 부분의 오펜스를 좀 강점으로 가진 선수였는데,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차분하게 이 샷건 포지션에서 쿼터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이 리드를 읽어야 되고 디펜스를 읽어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오펜스가 움직이는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이 둘의 이 화음이 굉장히 잘 맞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리시버들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인도 잘 지켜주지 못했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터졌던 것이죠. 그나마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새롭게 영입한 감독인 데이브 카날리스 감독이 이 시애틀 시옥스에서는 이 지노 스미스를 이 커리어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호흡을 맞췄고, 템파베이에서도 베이커 메이필드의 커리어를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이 결과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브라이스 영을 이제 발전시키는 이 적임자에 있어서 데이브 카날리스는 어쩌면 가장 이 리그에서 좀 확실한 타겟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캐롤라이나 팬더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데이브 카날리스 감독은 좀 더 쿼터백에게 있어서 편안한 이 언더센터에서 러싱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워 러싱 게임을 보여주다가 이 쿼터백의 발을 활용한 플레이 액션, 간결한 오펜스 컨셉들을 통해서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이 플레이콜하는 이 감독으로서 어쩌면 브라이스 영에게 또 다른 이러한 스킨핏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역시 이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오펜스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하지만 오펜스에 대한 결과물이 확실히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반면 디펜스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도 떨어졌고, 디펜스는 반면에 확실하게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팀이 32등으로 제가 꼽지 않았나 싶어요. 뭐 가장 큰 약점, 이 채우지 못한 약점을 꼽는다면 저는 엣지러셔이지 않나 싶어요. 브라이언 번스라는 어쨌든 리그 최고의 뭐 스타 중에 한 명이자 캐롤라이나 팬더스 디펜스의 최고의 선수가 뭐 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뉴욕 자이언츠로 이 선수의 공백을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온전히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이 엣지러셔 포지션, 패스러쉬가 과연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디펜스가 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체 31등의 팀은 테네시 타이탄스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도 사실 이번 오프시즌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겪은 팀이기도 하고, 뭐 감독도 바뀌고 뭐 주전 쿼터백도 바뀌고 뭐 다 바뀌었죠. 어쨌든 뭐 코칭진도 다 바뀌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이번 오프시즌의 공격적인 영입들을 보면서 뭐 기대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쨌든 더 다른 리그에 더 다른 좋은 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타이탄스라는 팀이 절대 뭐 31등 뭐 꼴찌를 하고 이러한 팀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1등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 작년 시즌 이 루키 시즌을 보냈던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에게 이 캐롤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브라이스 형이 우리 팀의 뭐 프랜차이즈다 하고 캐롤라이나가 모든 것을 현재 거는 것처럼, 테네시도 오케이 윌 레비스는 우리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거야 하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뭐 리시버인 켈빈 리들리를 영입하고 타일러 보이드 뭐 다 영입을 하고, 또 오펜시브 라인도 뭐 1라운드 픽으로 제이시 레썸이나 이런 선수들 다 뭐 새롭게 뽑고, FA로도 뭐 릴로이드 쿠션벨이 뭐 다 영입을 하고 모든 것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오펜스뿐만이 아니라 디펜스에서도 뭐 제리우스 스니드 뭐 캔자스 시티 칩스의 뭐 슈퍼볼 영웅이죠. 뭐 코너백도 영입을 하고, 어쨌든 팀 전체적으로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 레비스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감독, 뭐 브라이언 캘러한과 뭐 그의 아버지인 빌 캘러한 오펜시브 코치, 이러한 코치들과의 시너지를 본다면 어쩌면 테네시 타이탄스는 뭐 굉장히 깜짝
뭐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테네시 타이탄스의 로스터는 뭐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스터 전체적인 오펜스, 디펜스나 뭐 탤런트만 보자면 분명히 뭐 10에서 20 위권 사이의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러닝백인 뭐 토니 폴라드 분명히 이 생산성을 보여주었던 팀이죠. 좋은 팀 하에서. 그리고 뭐 리시버진도 뭐 디안드레 홉킨스와 켈빈 리들리, 타일러 보이드, 분명 베테랑 리시버들이지만 어쨌든 이름값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맨도 어쨌든 이 빌 켈라한 코치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디펜스에서는 뭐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이 발굴했던 선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뭐 제프리 시몬스나 뭐 헤럴드 랜드리나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이런 탤런트를 바탕으로 분명 타이탄스는 어쩌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타이탄스의 가장 큰 걱정인 포지션, 이 바로 쿼터백인 윌 레비스입니다. 먼저 윌 레비스는 작년 시즌에 뭐 작은 불꽃을 보여주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가진 어깨, 그리고 뭐 디안드레 홉킨스나 뭐 켈빈 리들리나 이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어쩌면 윌 레비스와 함께 이번 뭐 오펜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윌 레비스가 가진, 제가 또 다른 이 유튜브 에피소드에서 뭐 분석을 했지만 윌 레비스는 뭐 존 커버리지,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에 있어서 디펜스를 읽어내는 모습이 분명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켈라한 새로운 감독이 추구하는 오펜스, 물론 어떤 오펜스를 보여줄지 아직은 모르죠. 왜냐면 뭐 부임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 한 번도 본인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신시내티 벵갈스에서 오펜스 플레이 콜러는 잭 테일러 감독이었죠. 하지만 이 감독이 뭐 경험했던 그런 팀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시내티 벵갈스 뭐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샷건 포메이션에서 시작하는 이 쿼터백의 리드에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가 만약에 실제로 플레이가 된다면 윌 레비스는 저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뭐 언더센터 기반의 기존의 테네시 타이탄스가 라이언 테너일 하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 뭐 아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헤비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인다면 윌 레비스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브라이언 켈런이라는 감독과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을지에 대해서 뭐 확실한 그런 요소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들고, 또 디펜스도 분명 이름값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이끌지 않는 타이탄스의 디펜스, 과연 이들이 그전처럼 끈질기고 끈기 있고 터프하고 강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을 올해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없이 과연 타이탄스의 디펜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뭐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이 분명 좋은 탤런트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펜스나 디펜스 전체적으로 이 팀에 대한 터프함이 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1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전체 30등의 팀은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입니다. 사실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은 팀 전체적인 탤런트만 보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디펜스에는 뭐 데론 페인, 조나단 알렌, 이 최고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지켜주고 있고, 또 뭐 FA에서 프랭키 루브, 바비 와그너 이들 라인베커 포지션을 강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댄 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기존에 이 워싱턴 커맨더스가 가지고 있던 이 존 디펜스에서 이 댄 퀸 감독이 새롭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보여준 뭐 싱글 하이 기반의 뭐 커버 원, 뭐 파이어 존 블리츠 이런 싱글 하이 블리츠 스킴들을 같이 이렇게 뭐 불러오면서 더 좋은 이 디펜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댄킨 감독은 뭐 플레이오프나 이런 빅게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은 보여도 정규 시즌에 있어서만큼은 괜찮은 디펜스를 이 카우보이스에서 이끌었던 만큼 이 워싱턴 커맨더스에서도 그의 이 디펜스가 이 잭 델리오 코치보다는 분명히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오펜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 30등을 준 만큼 그 믿지 못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워싱턴 커맨더스가 작년 이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이 이끌 때 그렇게 나쁜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뭐 기복이 있고 또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뛰어난 리시버즈 뭐 테리 맥러린과 자한 다슨 이러한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화끈한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굉장한 뭐 플레이메이커까지 뭐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까지 이제 합류하면서 뭐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가 앞으로 기대되는 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이 워싱턴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뭐 포지션 바로 레프트 태클 자리, 뭐 브랜든 콜먼이라는 뭐 드래프트에서 레프트 태클을 뭐 뽑기도 하였지만 뭐 코넬리우스 루카스라는 뭐 또 다른 뭐 스윙 태클을 현재 로스터 상에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우리는 작년 시즌 CJ 스트라우드가 레프트 태클인 이 레러미 턴실 덕에 굉장히 많은 이 프로텍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만의 플레이를 여실히 펼칠 수 있고 또 그를 바탕으로 큰 성장을 보인 만큼 이 루키 쿼터백에 있어서 레프트 태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런데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루키 쿼터백에게 이 확실치 못한 이 레프트 태클 자리, 과연 제이든 다니엘스가 이 오라인 프로텍션을 믿고 과연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가장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클리프 킹스버리 전 애리조나 카디널스 출신의 감독입니다. 이 킹스버리 전 감독은 뭐 지금은 코치, 이 킹스버리 코치는 사실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 이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이자 듀얼 스렛 타입의 쿼터백을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어요. 카일러 머레이라는 또 다른 단신이지만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 카일러 머레이와 함께 뭐 성공도 거두고 뭐 실패도 거두고 그런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데, 이 킹스버리 감독은 분명 이 컬리지 타입의 에어레이드 오펜스를 이 철학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후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물론 그의 철학이 뭐 달라질 수도 있겠고 뭐 제이든 다니엘스 맞춰서 변형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에서도 이들의 좋은 리시버진을 바탕으로 해서 뭐 10 퍼스넬 또는 뭐 제로 퍼스넬 이 리시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본인만의 에어레이드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오펜스가 어쨌든 이 대학 시절에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잘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듀얼 스렛 타입의 쿼터백들, 특히 라마 잭슨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최근 우리가 더 잘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예시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처음부터 듀얼 스렛 타입의 쿼터백들이 오로지 발에 의존하면서 이 본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의존하는 오펜스를 펼치기보다는 이 오펜스 시스템 밑에서 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내고 본인의 발은 하나의 옵션으로 두는 것이 더욱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이든 다니엘스의 경우에도 오케이 뭐 클리프 킹스버리가 야 리시버 다 양쪽에 깔아놓을게, 뭐 MT 포메이션 할게, 너가 대충 보고 뭐 별로면은 그냥 뭐 너 알아서 뛰어라, 너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여실히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판 깔아줄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케이 제이든 다니엘스 너 뭐 3스텝 드랍백 위주의 뭐 딩크 앤 덩크 타입의 뭐 패싱 게임 소화하고 또 우리가 뭐 너의
뭐 패싱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RPO 컨셉 뭐 이런 것들도 뭐 추가하면서 너가 좀 더 시스템 위주의 오펜스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환경을 조성해 줄게. 너는 이것들을 소화하면서 뭐 풀리지 않을 때는 너의 발을 이용해도 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너가 포켓 안에서 더욱더 쿼터백으로서 이 패서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이 듀얼 스렛 쿼터백들 타입에게 있어서 더욱더 좋은 이 시스템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이 클리프 킹스버리, 오로지 쿼터백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타입의 코치이기 때문에 이들의 쿼터백과 오펜스 플레이 콜러와의 그런 시너지를 조금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워싱턴에게 있어서 가장 올 시즌 아쉬운 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제이든 다니엘스의 발에 있어서 분명히 팀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죠. 하지만 점점 시즌 후반이 가면서 이 본인들의 그런 펼칠 것이 전혀 새롭지 않게 되고 뭐 예상되는 것들을 플레이하게 됐을 때 이 워싱턴에게는 좀 힘든 그런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커맨더스를 제 30등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전체 29등의 팀은 바로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뉴욕 자이언츠, 뭐 워싱턴 커맨더스, 뭐 거기서 거기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자이언츠라는 팀 또한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고, 하지만 뭐 워싱턴보다 좀 나았다라고 뭐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오프시즌 데니얼 존스와 뭐 4년간 1억 6천만 달러 모두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뉴욕 자이언츠는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쿼터백을 뽑을 것이다, 뭐 데니얼 존스와의 뭐 관계는 끝이 났다, 뭐 이런 뉴스까지 들렸죠. 그만큼 뉴욕 자이언츠는 현재 뭐 플레이오프 또 뭐 슈퍼볼 우승 이러한 것들을 노릴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이 데니얼 존스나 뭐 드류락 이런 쿼터백들과 어쨌든 그냥 1년 버리는 그러한 시즌을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밝은 점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시즌에 현재 놓여있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에게 있어서 가장 현재 부족한 포지션, 저는 런닝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스타 런닝백이자 팀 내 최고의 선수였던 세쿠안 바클리를 FA에서 놔주었죠. 바클리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라이벌 팀으로 보란듯이 이적을 하였고, 뉴욕 자이언츠는 어쨌든 런닝백 포지션을 채워야 됐는데 뭐 드래프트에서는 사실 기대할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빈 싱글터리라는 또 다른 베테랑 런닝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뭐 바클리에게 주는 돈의 헐값으로 뭐 영입을 하긴 했죠. 반면에 뭐 데니얼 존스에게 4천만 달러 주니까 또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는 뭐 드래프트에서 이 말릭 네이버스라는 이 잠재력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 리시버를 가진 이 선수를 뽑음으로써 뭐 또 다른 OBJ를 뽑은 것이 아니냐, 뭐 OBJ의 뭐 루키 시즌이 뭐 떠오른다, 뭐 이러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공을 던지는 쿼터백이 데니얼 존스인데 뭐 OBJ든 뭐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현재 뭐 오펜스 웨펀, 뭐 말릭 네이버스를 토대로 이대로 새로운 리빌딩을 진행을 할 것이고, 세컨 바클리가 떠났고 뭐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나 뭐 이런 베테랑 리시버들이 아직 건재하긴 하지만, 저는 자이언츠는 분명 이 넥스트 쿼터백과 함께 새롭게 젊은 오펜스 개편으로 이 팀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팀을 뒷받쳐주기 위해서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분명히 이 새롭게 다가올 쿼터백들을 잘 지켜줘야 하고, 자이언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올해 결과물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앤드류 토마스의 경우나 뭐 에반 닐의 경우나, 앤드류 토마스는 뭐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뭐 레프트 태클로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반면 에반 닐의 경우에는 뭐 팬들이나 뭐 이 미디어에 있어서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 또한 슬럼프를 겪으면서 올 시즌 가장 이 뉴욕 자이언츠에게 있어서
좀 발전을 보여야 하는 그런 선수이지 않나 싶어요. 디펜스 쪽에서는 뭐 덱스터 로렌스가 작년 시즌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또 뭐 케이반 티보듀의 경우에는 좀 더 아쉬운 2년차의 모습을 보였고, 뭐 더욱더 성장해야 하는 그런 반드시 그런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어쨌든 자이언츠는 브라이언 번스라는 이 패스러셔를 캐롤라이나 팬터스로부터 영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디펜스의 무게감만 봐서는 좀 더 나아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들의 뭐 세컨더리들이 대부분 굉장히 젊고 뭐 아직 1년차, 2년차, 뭐 3년차 별로 이제 성장을 같이 거듭하는 타입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자이언츠의 디펜스에게, 특히 세컨더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사실 이번 시즌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게 분명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드류 락이나 뭐 데니얼 존스나 뭐 토미 디비로나 뭐 이 쿼터백들 가지고 뭐 사실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맞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그러한 가능성도 별로 있지도 않고요. 반면에 뭐 디펜스나 뭐 오펜스나 본인들이 새롭게 뽑고 앞으로 이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 체제 하에서 이 팀을 이끌어줄 선수들의 성장에 좀 더 이 시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재미없는 시즌이 자이언츠에게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이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 이끄는 굉장히 때때로 도깨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고춧가루나 조금씩 뿌리고 그러한 시즌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this is a question for both of y'all, Luka, Kyrie. Y'all saw the doubters that were saying that y'all wouldn't work. Kyrie, a couple months ago, you talked about the D grade that ESPN gave y'all. Could y'all talk about just? D? Yeah, they gave him a D rating for the trade from the Nets. So could y'all? Hey man. Yeah, I wanted to ask y'all how. Starting to All-Star game to being How a does shit it feel player. to prove the doubters wrong? I don't think we care. We enjoy playing with each other. We enjoy playing with this team, so we don't really care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